자, 이 시간에는 80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제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인데, 토지 이동입니다. 첫 시간부터 늘 말씀드린 요 이동이라는 한자가 다를 이자와 움직일 동자를 써서 항상 토지의 변동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변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자, 먼저 의의는 다 아시는 81페이지 맨 밑에 토지 이동 개설 의의. 토지 이동이란, 변동이란 토지 표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다 앞전 시간까지 배웠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새로 정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거나, 말소는 우리 맨 끝에 이 시간에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이것도 이제 토지 이동이죠. 이렇게 보시고 바로 또 넘겨보시면 83페이지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요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84페이지부터 토지 이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6가지. 일반적 이동.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넘겨보십시오. 분할 87페이지에, 그리고 88페이지 합병, 그리고 91페이지에 지목 변경, 그리고 92페이지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요거를 먼저 6가지를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척 변경 있죠. 94페이지. 여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물론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일반적 토지 이동 6가지를 그 94페이지 맨 위에 표 있죠. 요 표를 보시면서 다시 나간 요 수업 자료, 지금 이 시간부터 나가는 또 다른 수업 자료 있죠. 토지 이동입니다. 맨 앞에 6가지 일반적 이동 쭉 요 한 면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설명드리고 요 자료를 가지고 압축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는데, 제가 드린 수업 자료 맨 우측 그 1페이지 토지 이동 맨 우측 하단에 그 박스 안에 6가지 이동 마지막 밑에 토지 이동에 관한 기타 사항, 거기 보십시오. 맨 우측 하단에 박스 안에 거기 보면서 여기 94페이지 요 표 교재하고 같이 보시는데,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에, 그죠? 신청, 거기 6가지 써놓고, 책에는 뭐 청량부터 나왔지만 제 수업 자료 보시면 첫 번째 신청 기간이, 토지의 일반적 이동 신청 기간이 대부분 60일인데, 요 자료 전체, 여러분 오늘 수업 자료를 먼저 보십시오. 1번에 보면 6가지 일반적 이동 6가지 1번에 신청 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부터 지목 변경까지는. 그러나 바다 말소 맨 끝에 6번에 바다 말소만 신청 기간이 며칠이다. 90일이다. 이것만 신청 기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 토지 이동 중에 신청 기간이 대부분이 60일인데 바다 말소만 90일이고, 이건 뭐 늘 시험에도 물었죠. 최근까지. 그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있죠. 수업 자료 2번에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앞 시간에 경계 면적, 오늘 앞 시간에 경계 면적할 때 청량 대상 아닌 거 하면 합병하고, 우리 오늘 6가지 일반적 이동 중에 합병과
지목 변경 이 둘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다시 이 수업 자료 일반적 이동 6가지 1번에 보면 신청 기간 다음에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를 쭉 써놓고요. 합병과 지목 변경이 있죠. 4번과 5번. 거기 1번 다음 줄에 보면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 대상이 아니라고 X라고 지적 청량하지 않는다고 X라고 표시해 두었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촉탁. 여러분, 이 토지의 일반적 이동이 있으면 각 지적소관청들이 등기관서에다가 등기하라고 변경 등기 등을 하라고 촉탁을 하는데, 촉탁은 부탁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촉탁은 부탁입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물으면 늘 답은 신규 등록 이거고요. 방금 바로 이제 신규 등록에 들어가면 바로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를 신규 등록을 답으로 내죠.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으면요. 그 다음에 4번 자료에 4번에 보면 거짓 신청했을 때 벌칙이 그게 있습니다.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이렇게 써졌는데요. 벌칙이 늘 지적법에서는 벌칙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까 1번에 그 토지의 이동 기타상 1번에 신청 기간이 60일이 있고 90일이 있었죠. 그러나 어떻든 60일이든 90일이든 이 기간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자, 다시요. 토지의 일반적 이동 신청을 60일, 90일 내에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에 60일, 9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거짓, 방금 그 자료 4번에 거짓 신청을 했을 때, 요때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청했을 때는 과태료가 있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건 이제 요 이야기,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지만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만 이렇게 벌칙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지적법에서는 벌칙 이야기할 때 딱 요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그 밑에 이제 5번에 있는 토지 이동 등 대위 신청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선 요 4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이걸 시험에 토지 이동 전체를 물을 때 기간, 청량 대상, 등기 촉탁 대상인가 아닌가, 이걸 제일 많이 묻는 거니까 가장 쉬운 거지만 요거를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6가지 일반적 이동을 보는데 신규 등록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서 84페이지 펴놓으시고, 교재는 첫 번째 토지의 이 일반적 이동 중에 이제 신규 등록이죠. 처음으로 그 어휘는 다 아시죠. 신규 등록 어휘를 보시면 등록이 안 된 토지나 특히 공유 수면 바다를 매립했거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한다. 그죠? 그리고 그 신청에는 두 번째 60일, 90일 할 때 방금 신규 등록
신청 기간은 60일이라는 거 아시고, 다만 60일 내에 신청 안 해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아시고 3번으로 내려가서 첨부 서류 거기에 있죠, 여러분. 첨부 서류에 우리 소유권 처음으로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소유권 증명 서류를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소유권 증명 서류를 이걸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4가지. 그 표 있죠? 우리 교재. 우리 수업 자료. 여러분 제 수업 자료에도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는데 그 표를 보시면 좌측에 4가지.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사본 걸을 때 법원에 판결을 받아왔다. 그런 뜻이죠. 판결을. 그 판결서를 가지고 자기 소유권 증명하면 되고, 두 번째가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바다를 매립을 하고 그 준공검사 받고 그 확인증 사본. 근데 바다를 매립한 무슨 개인보다는 사업자가 바다를 매립했으면 그 매립했던 준공검사 확인증. 3번이 뭐 늘 아주 특이한 규정 하나 있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죠? 서울시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서울시 이름으로 등록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한 협의서죠. 그게 협의한 문서 사본이. 근데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그 이야기 했죠. 늘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국유재산, 우리나라 국가재산, 토지 건물 있죠. 이런 국유, 여기 토지입니다만은 국유재산을 총관리하는 청이, 총괄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 이렇게 4가지인데 최근에 소유권 증명 서류 아닌 걸 물어서 그 책에는 우측에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수업 자료, 여러분 제 수업 자료 보세요. 이제 이 시간부터 나간 수업 자료 따로 있죠. 토지이동 1번 신규 등록에 1번에 보면 60일 내에 토지 소유자가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다만 신청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고 했고, 1번 밑에 신규 등록할 때 등기 촉탁은 하지만, 지적 청량은 하지만 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 그 2가지 알아두죠. 책에 그 85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2번에 있죠. 그 밑에 이번 자료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제가 신규 등록할 때 신청서에 첨부 서류로서 이거죠. 소유권 증명 서류 방금 책에 설명드렸던 4가지 그대로 적어드렸고, 그 끝에 기역, 리을, 디귿, 리을 밑에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도시군 관리계획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은 소유권 증명서류 X 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도 이거 공법 시간에 나오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 우리 중개할 때 토지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걸 발급받는데 이건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다고 했고, 그게 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여기는 결론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면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여기에는 소유자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증명서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최근에 한 10년간에 한 번 나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청량과 등기 촉탁인데 책에 85페이지 보시면 거기 정리 방법 안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다 필요 없고요. 두 가지.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지적 청량을 하느냐,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앞 시간에 배운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죠.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적 청량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규 등록을 하고 각 시군 구청이,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 여기 말이죠. 우리 토지대장에 사유란에 토지 표시에 처음으로 여기 토지대장에서 여러분 봤죠?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데 신규 등록을 하고 지적소관청인 시군구가 등기관서에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느냐, X 하지 않는다. 또 역으로 뭐 기출문제 이야기했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에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으면 뭐 답은 신규 등록입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을 하고 등기를 물론 하죠. 그게 우리 이제 등기법에 가면 제가 처음으로 하는 등기 설명하죠. 소유권 무슨 등기죠? 보존. 그 보존 등기는 각 시군구가 지적소관청이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가서 자기 토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 소유권 증명 서류하고 이 두 가지 청량 등기 촉탁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 자료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교재 85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맨 밑에 의의와 목적이 의의 먼저 봅니다. 항상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항상 이 그림 이렇게 그리죠. 제가 아직 뭐 늘 임야대장이 있고 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임야도에 이 도면, 임야도라는 도면으로 등록되고 토지 대장에 등록된 일반 토지는 지적도로 만들어지죠. 토지 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가 이렇게 아직도 구분되어 있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늘 일제 때 우리나라에 지적제도가 처음 들어올 때 일본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걸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일단 등록 전환의 문제는 임야대장, 임야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이 되는데 왜 전환돼 가는지 그 대상이 이제 오늘 마찬가지 설명드립니다. 왜 등록이 전환되느냐? 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느냐? 그겁니다. 자, 책에 86페이지 넘기시면 신청해 보시면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 60일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상 토지 있죠, 여러분. 네 가지. 86페이지 맨 밑에 쪽에 3번. 거기 대상 토지에 적어진 네 가지. 요걸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법 있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이 우리 말하는 임야, 이게 옛날에 산림법이었습니다. 이름이.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이렇게 산지, 임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할 때 전용이 산지를,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이 쓰려면 허가 신고해야 되고, 산지를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 신고해야 되고, 또 건축법에 따른 임야에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임야라는 지목의 토지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받아 건축을 했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어디서 이런 허가를 받았냐 하면 임야, 지목이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이런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이 말입니다. 개발하고 나면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이런 무슨 허가 신고받아 개발이 되고 나면 토지 대장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등록 전환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됐고 나머지 토지, 고기, 항상 강조하는 게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할 때 그 나머지 토지, 그게 이제 같이 등록 전환되는 겁니다. 나머지 토지. 3번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지만 사실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지목 변경할 수 없다. 그럼 지목 변경할 수 없으면 요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4번이 또 도시군 관리계획 선에 따른 분할을 하는데 그 분할되는 토지가 임야이고 그 임야가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선에 따라 분할되고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던 토지가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옵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여러분 자료 보세요. 수업 자료에 제가 등록 전환 그 2번에 그 네 가지 적고, 그리고 맨 끝에 그 리얼에, 맨 밑에 리얼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되고, 이것들이 다 기역, 위헌, 티거, 리얼이 지목 변경 없이, 여러분 과거에는 지목이 변경돼서 등록 전환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방금 설명드린 네 가지 해당되면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네 가지에 해당되면 등록 전환이 되는데, 이게 뭐 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 법이 아직도 임야 대장, 임야도가 있고 토지 대장 지적도가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것이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등록 전환을 한다. 그 대상이 네 가지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수업 자료에 1번에 신청기간 60일 아시고, 이제 요거죠. 묻는 거는 전부 이 둘 중에 하나 묻습니다. 등록 전환될 때도 지적 청량하느냐 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등기 촉탁을 하죠. 등록 전환돼서 토지에 변동이 생기면 등기하라고 촉탁한다. 이제 여기부터는 오죠.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등록과 이제 등록 전환 보시면서 어떤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고 어떤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지 이런 대상과 지적 청량, 등기 촉탁, 오늘 그 두 가지를
신청 기간과 1번에 적어진 거 말이죠. 자료에.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할로 갑니다. 87페이지고 분할. 어휘는 다 아시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고요. 다음 분할 다음에 이제 합병이 나오는데 분할에서 항상 이거죠. 분할의 어휘는 다 아시는 거고 여러분. 분할 대상 토지 거기 보면 왜 토지를 분할하는지 신청 의무 있는 게 자, 뭐 그림은 이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필지가 이 한 필지였는데 이게 왜 분할이 되느냐 하면요. 분할되는 건 뭐 일단 두 필지로 분할되는 건데 신청 의무 있는 게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가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으로 분할할 때는 요 경우는 60일 내에 분할 신청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 밑에 그 신청 의무 없는 거는 그건 따로 60일 내에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 분할 대상 나중에 제가 자료로 수업 자료로 정리해 드릴 텐데 여기입니다. 보십시오. 한 필지가 지목이 변경 지목이 한 필지니까 보세요. 한 필지니까 지목이 하나인데 일부가 한 필지 일부가 지목이 변경됐다는 거죠. 왜 지목이 바뀌었냐? 무슨 사업이 일부에만 한 필지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만 이쪽만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건축이 돼가지고 요 일부가 지목이 바뀌면 이제 지목이 달라졌으니까 분할을 해야 되죠. 그 경우만 60일 있죠. 60일 내에 신청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나머지 분할 대상은 60일이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요 경우만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요 자료 있죠, 여러분. 수업 자료 보십시오. 분할에 1번 60일이고 한 필지 요거 적어드린 게 1번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다가 이거죠. 지목 변경으로 분할해야 될 때만 60일 내에 신청하라. 그리고 분할은 반드시 분할할 때 여러분 반드시 청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등기 촉탁을 합니다. 분할이 됐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토지 대장 등에 토지가 분할되면 등기부에도 분할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변경 등기, 분할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대상에 아까 그 앞에 형질 변경 등으로 분할할 때만 60일 적용되고 나머지 이런 거 있죠.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포함된 무슨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았을 때 요때 이제 분할 대상이고 또 하나는 밑에 그 3번에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아까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때는 요거는 지목이 바뀌어서 분할하는 경우니까 분할 신청을 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자 지목 변경 신청도요. 분할은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합병으로 가는데 교재 88페이지 맨 밑에 합병. 어휘는 이제 분할에 반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치는 거죠. 신청 기간은 합병해야 될 합병 대상 토지가 있다면 그죠? 60일 내에 신청한다는 건 같고. 자, 이제 합병 제한을 보십시오. 늘
9페이지고 3번의 가운데 합병의 제한 8가지의 요건이 합병이 안 되는 걸 법에 규정되어 있고 합병할 수 없는 경우요. 반대로 늘 해석하죠. 합병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요 그림 먼저 요렇게 나오죠. 시험에도. 두 토지 뭐 똑같습니다. 늘 A 토지, B 토지. 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을 해가지고 요거 있죠. 합쳐서 한 필지로 한다. 그러려면 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면 합병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반대로 또 설명하고 나중에 수업 자료 가지고 또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합병의 제한의 교재 먼저 보십시오. 89페이지 1번. 합병하는 토지에 지번 부여지어 가면 늘 동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배웠죠. 동리, 지번 부여지어, 동리,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랬는데 합병하려는 토지에 동리가 다르고 지목이 다르고 소유자가 다르면 저 세 가지 다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A 토지, B 토지를 합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합병하는 A, B 토지가 동리가 같고 지목이 같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이건 제가 나중에 오늘 수업 자료에는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동일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다르면 안 됩니다. 도면에 축척 있었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 도면에 지적 도면에 축척 있죠.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동일. 다르면 합병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거 나오죠.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되니까 합병을 하려면 축척을 동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축척 변경에 가면 우리가 합병하려는 토지에 축척이 다르면 축척을 변경해서 축척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 축척 말이죠, 여러분. 축척이. 그래서 축척 변경에 가면 합병을 하는 토지가 축척이 각각 다르다면 축척 변경을 해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이 이제 등기 이야기인데 요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요. 3번과 5번을 먼저 보십시오. 3번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5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자, A 토지는 등기가 돼 있고 B 토지는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이건 합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된 둘 다 A, B가 둘 다 등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됩니다. 합병이. 그래서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고요. 3번은 제가 따로 설명드립니다.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밑에 4번. 합병하려는 필지가 서로 집안이 연접. 과거에는 집안 연속,
그 말을 썼는데 연속, 연접 같은 말입니다. 이 두 토지가 연접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접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도로나 하천 가지고 늘 예를 들었죠. 이 A, B 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거나 하천이 있으면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된 토지는 연접되어 있지 않으니까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A, B 토지가 이렇게 두 토지가 이렇게 붙어 연접이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어야 되죠. 도로 하천으로 분리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했고요. 6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네요. 자, 그림 보십시오. A 토지나 B 토지가 아까 앞에처럼 분할 대상이면, 분할 대상이라는 것은 분할해야 될 토지면 분할을 하고 먼저 A 토지 이것을 분할하고 합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할 대상이면 합병이 안 된다는 건데, 다만 거기는요, 끝에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합병할 수 있다.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합병과 분할과 합병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하고 바로 합병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신청해서. 그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이게 공유일대라 그랬죠.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공유일대는 공유 지분도 같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공유일대는 소유자 주소, 이 주소가 늘 대장, 여기 대장이라는 거는 토지 대장에 있는, 여러분 이 토지 대장입니다. 또 토지 대장에 있는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 소유자도 같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아까 늘 1번에 맨 위에 1번에 소유자도 같고, 소유자들의 여기 대장 안에 늘 요 소유자 안에 주소 있죠. 주소 대장 안에 요 주소도 같게 돼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7번이 소유자와 소유자 뭐도 같아야 된다. 주소. 8번 90페이지 넘기시면 합병 8번째, 합병하려는 토지가 무슨 구획 정리, 경지 정리, 축척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 말은 어떤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 그랬죠.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그 지역 밖이죠. 그 뒤에 게 안과 밖 이야기했죠. 안과 밖. 그러면 여기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안과 밖에 있는 토지는 그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있고 3번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 3번 요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합병하려는 토지에 자 이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여기까지 하고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인데,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죠. 합병하려는 토지에 이런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우리 등기법, 민법에서 하는 4가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이 이게 용의권. 자, 결론을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용의권 그러면 우리가 용의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 용익권이라고 하지요. 이거는 이 용익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여기 토지 가지고 설명드리지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익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이건 다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디귿참 그 다음 이어지는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과 접수 번호가 똑같은 저당. 원래는요, 이 저당 등기 이거 저당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합병이 안 되는데 양쪽 토지에 그림 보세요. A 토지, B 토지 모두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뭐가 잡혀 있습니다. 저당. 그건 합병이 됩니다. 요건 합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A, B 토지 모두에 부동산 등기법 81조 1항 각호 그랬지만 등기 사항이 동일한 같은 신탁 등기 요거 신탁 등기가 아까 저당처럼 A, B 토지 모두에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요것도 합병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저당 신탁이 등기돼 있어야 되고 다른 저당, 다른 신탁 등기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 등기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는 건데 이 외의 등기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자료 가압류 앞타임에는 1, 2월에 제가 가압류 가처분 그거 가지고 묻는다 그랬죠. 이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에 드린 수업 자료 보십시오. 합병 있죠. 그 맨 좌측 앞에 1페이지 맨 좌측 아래 합병은 공동주택 부지 등 즉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 부지 등 합병 대상인 경우에 60일 내에 합병 신청하라고 돼 있고 합병은 청량 대상 아니다. 오늘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합병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지목 변경은 청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 촉탁은 하지요. 등기하라고 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하라고. 자 우측에 합병의 요건을 쭉 방금 책에 있는 거를 이거 많아 보여도 항상 말하죠. 8가지 중에 3번만 등기 이야기만 끝에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합병의 요건 해놓고 합병하려면요. 첫째 기억에 각 필지에 지번 부여적 있죠. 아까 이거 동리,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하고 각 필지 지적도, 임야도, 축척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각 필지 지반이 연속돼 있고 연적, 등기 여부도 동일하고 각 필지 소유자 공유 지분도 같고 주소도 동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필지 경지 정리, 축척 변경 등 무슨 사업 시행이 되고 있으면 그 여부도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방금 책에서 다 설명드린 거고 자 이제 거기 우리 자료에는 그 피업에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등기된 요거죠. 요거 용익권. 용익권이 등기된 토지는 합병이 되고 그 외의 등기가 없을 것 할 때 그때 따라서 자 가압류 가처분 이거 여러분 앞전에도 문제 나온 거 소개했죠. 가압류나 가처분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이건 합병이 안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하고 그 다음에 또 저당 이건 방금 원래 저당이 잡힌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다만 적어드린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이나 신탁 있죠. 요 두 개. 저당과 신탁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그거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결론은 이거 이야기했죠. 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사실 토지로 물을 때 여기 보세요.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무슨 등기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느냐, 그걸 물을 때 첫 번째 토지로 물었을 때는 가압류, A 토지나 B 토지에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 아니면 다른 A 토지에는 갑의 A 토지에는 을이 가압류 잡고 있고 B 토지 여기는 병이 가압류를 등기해 뒀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나왔고 답입니다. 합병할 수 없는 거. 건물로 물을 때 이야기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갑 건물과 을 건물. 건물을 합병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잘 없지만 갑 건물과 을 건물을 합병하려고 하는데 합병할 수 없는 거 물어가지고 갑 건물에만 저당 잡혀 있다는 이야기 했죠. 시험에 직접 나온 게 갑 건물에만 저당 잡혔고 을 건물 여기는 을 건물은 저당이 안 잡혀 있죠. 그러면 갑 건물에만 저당 잡혀 있고 을 건물 여기는 저당이 안 잡혀 있다면 그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쪽 건물에 방금 교재와 자료에서 설명드린 A 토지, B 토지, 갑 건물, 을 건물 모두에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이것처럼 어느 한 건물에만 저당 잡혀 있고 다른 건물에는 저당이 없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시험에 물었던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등기 쪽만 다시 강조합니다. 무슨 등기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없고, 이걸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목 변경으로 넘어갑니다. 91페이지.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의의는 다 하시는 거고요. 신청기간 60일이고 대상 토지로 내려갑니다. 거기 91페이지 그 3번에 대상 토지 세 가지가 여러분 자료, 수업 자료 여기에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됐다 할 때 이 공사를 다른 말로 무슨 사업 있죠. 사업이 완료됐다. 사업이 완료됐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공사 준공. 그럼 공법에 무슨 사업 있죠? 수많은 사업이 나오고 그 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무슨 공사 사업이 완료되면 그 공사 사업이 완료된 데에 따른 지목이 바뀐다. 지목이 변경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토지나 특히 건축물 용도, 우리 건축법에서 배우는 늘 요거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지목이 바뀌는데, 그게 뭐 우리 수업 자료도 있지만 이런 거 예를 들었죠. 늘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이, 자,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었다가 창고로, 반대로도 이야기했죠.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 공장으로 이렇게 지목이 건축물 용도가 바뀜에 따라 지목이 공장 용지에서 창고 용지로, 지목이 창고 용지에서 공장 용지로 지목이 바뀔 수 있다 했고요. 세 번째, 이거는 합병이죠. 맨 끝에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이겁니다. 합병을 신청한다 할 때 방금 저 그림 앞에 합병에 그려놓은 저 그림에서 지목이 다른 토지, 여러분 이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을.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를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로 이렇게 법에 적어져 있죠. 규정하고 있죠. 나머지 이야기는 수업 자료 보십시오. 수업 자료에 지목 변경 1번에 있는 60일하고 청량 X 등기 촉탁을 하는데 합병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 대상 아니죠.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대상, 지목 변경 대상만 잘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그 대상을 다시 여기 자료에 적어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토지 이동이 이제 일반적이죠. 바다 말소인데 92페이지 보십시오.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시킨다. 학개론 이야기 또 했죠. 작년 학개론 시험에 토지 분류 중에 나왔던 것이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 말소인데 학개론 시간에는 포락지 이야기했죠. 포락지. 바다로 된 토지 또는 바다에 잠겨 공유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그걸 포락지라고 하는데, 포락지 말은 학자들이나 학개론 시간에 쓰는 말이고, 우리는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뭐 시킨다? 말소. 자, 우측으로 갑니다. 신청에 보면 소관청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지적소관청, 시군구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해주면 토지 소유자는 바다 말소만 신청 기간이 얼마다 그랬죠? 90일. 이제 여기 90일이고 9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들이 직권으로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직권 말소. 또 하나는 회복 등록인데요. 나중에 그거 쭉 읽으시면 그 3번이 밑에 이제 3번에 회복 등록은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되면, 자, 바다가 됐다가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한다. 거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특히 그 93페이지 2번, 3번 거기만 읽으시는데, 자, 수업 자료 보십시오. 여러분, 이 6번 바다 말소, 지적소관청이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하면 소유자가 요거 90일 내에 말소 신청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고,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 걸 아시면 되고, 등록 말소 후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나 소유자와 관리청 등에 통지한다. 그리고 바다 말소도 여러분 지적 청량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하라고 촉탁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6가지 일반적 이동이 양이 많습니다. 93페이지까지. 아까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8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한 10여 페이지를, 그거를 요 자료로 압축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대위 신청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축척 94페이지 축척 변경하고 나면 거기 뒤에 이제 특례가 나오고 대위 신청이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그거 따로 이제 요 자료 지난주에 드린 것 같고 따로 설명드린다 그러니까 그때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그대로 두시고 자 우선 이 시간까지 토지의 일반적 이동 6가지를 설명드려서 마찬가지 이번 타임에는 요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여기부터 이제 뭐 다음 주입니다. 그거 하고 이제 지적 정리 그리고 있죠. 그 청량이 남았죠. 지적 청량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축척 94페이지 축척 변경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